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뷰킨 동영상 세미나 3일차 강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양돈 현장 개선 사례와 실무 비법이라는 주제로 다뷰육 마케팅팀 엄호정 부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태율 개선을 통한 번식 성적 개선 사례를 말씀드릴 다뷰육종의 엄호정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개인의 건강관리, 농장의 차단방역 관리 좀 더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ASF를 포함한 질병적 문제에서부터 농장 주변의 환경적인 문제 혹은 현장 인력 수급의 문제 등등 다양하고도 어려운 외부 환경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외부 환경 속에서도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산성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양돈 성적 상위 30%는 PSY 28도 이상입니다. 많은 농장들이 좋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다수의 농장들이 PSY 25도 문턱에서 고전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여러 강사님들이 기본 관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저 역시 현장 컨설팅을 경험한 결과 여러 부족한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초동분 조성 이후에 교배 원칙이 불확실했다거나 또는 진행되고 있는 현장 업무들을 관찰하고 일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책임 관리자가 없다는 등의 기본 관리 업무가 부족한 사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 업무에 있어서 이 기본이라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은 누가 정해준다기보다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 개념으로 농장 상황에 맞게끔 약속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업무는 결국 사람입니다. 규모화될수록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관리자들이 기본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장에서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할 번식 성적, 그 중에서도 수태율 개선을 통한 번식 성적 개선 사례에 대해 기본 사항들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가 농장을 바꾸는 15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SY 관리의 중요 요인 구성도입니다. 전산 자료를 통해 매주 혹은 매월 확인하실 텐데요. 회전율 관리에 있어서 교배 모델의 수태율은 가장 근간이 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태율 관리는 적정 상시 모돈수를 유지하고 재발 교배 비율을 감소시켜 비생산 일수를 감소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번식 성적 향상을 위한 출발점은 교배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위권 농장들에서 0.2 회전의 개선은 2.3두의 PSY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좀 더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농장의 현장 개선 사례를 보겠습니다. A 농장의 경우 컨설팅 개시 약 2개월 후부터 재발 교배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0% 중반대의 수태율이 개선되었습니다. 참고로 8월 달의 수태율은 8월 1일에서부터 8월 31일까지의 분만 예정돈 중에서 산출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실제 4월 달에 교배한 개체들의 성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 농장의 현장 관리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최초 승가 허용 시점 발견과 교배 시기에 대한 약속이 다소 불분명해 보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B 농장의 경우에도 A 농장과 같이 컨설팅 개시 후 재발 교배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비생산 일수와 회전율 성적도 많이 개선되었죠. 전년 대비 개선의 효과가 상당했습니다. B 농장 역시 80% 중반대의 수태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90%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대단히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장의 업무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 기본 지식을 그때그때 서로 토론했고 그 내용을 토대로 현장에서 기본이라는 것을 서로 약속하고 서로 실천한 결과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꼭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현장에서는 늘 소통에 어려운 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약속한 기본을 실천하고 확인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핵심 사항은 계획하고 도태하고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앞서 두 농장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컨설팅 개시 후 성적 개선을 위한 첫 2개월간의 사전 작업에 관해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차단 방역 관리가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지금부터 2개월이면 PS와 28도 이상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계획하셔야 합니다. 전산자료 모든 주차별 현황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주차별, 산차별, 교배 복수와 분만 예정 복수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언제 교배 복수가 부족하고 언제쯤 후보돈을 도입해야 하는지 이 표만 잘 살펴보아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돈 도입에서부터 교배까지 좀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후보돈의 도입 시기와 교배 계획을 농장 상황에 맞게끔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농장의 연간 운영 계획을 쉽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적정 초교별량에 필요한 후보돈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향후 도입과 관련된 계획도 사전에 잘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은 매주 혹은 매월 업데이트해서 교배 담당자가 현장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표의 비고란에는 후보돈 그룹의 일령에 따른 교배 시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발정 동기와 준비 기간도 함께 표시가 되어 있어서 현장 직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약속된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당사에서 권장해 드리는 후보돈 관리 권장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정 초교배령과 교배 체중을 잘 준수하셔야 합니다. 적정 일령의 교배는 일산, 이산에서의 총산 성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돈의 도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돈의 도태 사유는 보통 10가지 내외가 있습니다. 지제불량에서부터 산자수 저하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도태의 사유가 됩니다. 우선 교배사에서는 이후 30일 동안 발정이 오지 않거나 연속 재발 혹은 유산돈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즉시 도태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수태율이 낮은 농장일수록 사고 모돈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시 모돈의 5% 이상의 개체가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낮은 수태율로 인해서 분만 예정 복수가 감소할 것을 예상하고 수태 확률이 낮은 개체도 교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농장은 주간 교배 복수 계획과 모돈의 도태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관리하시거나 혹은 책임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직원들에게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바로 도태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도태돈이 비워진 자리를 후보돈이 대신할 수 있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현장에 이러한 모돈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발정이 올 때마다 매번 교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시 모돈 대비 적정 두수를 교배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분만 복수 유지를 위해서 상시 모돈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연간 총 분만 복수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상시 모돈 수는 100여도 차이가 나는 것이 중위 성적 그룹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모돈의 재기 발전과 관련해서 시작과 끝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2번 웅돈을 활용해서 아침 저녁으로 발정의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모돈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확인의 강도를 높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눈으로만 보시지 말고 직접 몸으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목요일 오후나 금요일 오전에도 발정의 확인이 이루어지는 개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간 한두 마리 모돈의 수태 여부가 결국 목표 달성 여부와 직결됨을 상기하셔야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농장 상황에 맞게끔 웅돈을 순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웅돈 카트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입 비용이 들긴 하겠지만 아주 효율적이었습니다. 모든 개체별로 일정 시간 웅돈의 냄새, 소리, 시각적 효과를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발정을 확인하고 개체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교배를 기록하고 정액을 주입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일목요연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농장의 경우 높은 총산의 원인이 이러한 출발점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내 농장의 이후 발정 개시와 관련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농장의 경우 목요일에 이후한 총 모돈 중 7일 내 재기 발정률이 94.1%입니다. 월요일 발정돈의 경우 전체 이모돈 중에 75.3%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승거 허용 후 발정 지속시간 확인 결과 60에서 72시간 개체의 비율이 약 92%였습니다. 물론 한시적 기간의 데이터이긴 하지만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위에서 관찰한 결과는 곧 이 그림과 아주 관련이 높습니다. 발정 지속 시간과 배란 시점에 관한 그림입니다. 많이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첫 승거 허용 이후 24시간 후에 1차 교배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2차 및 3차의 교배는 매일 아침 저녁 웅돈 순회 시에 모돈의 발정 지속 상태 및 외음부의 변화를 관찰하시고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정 개시 시점이 불분명한 사고돈의 경우 1차 교배는 즉시 실시하시고 후보돈의 경우에는 승거 허용 후 12시간 간격으로 교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승거 허용을 거부하는 발정 종료 시점에서 그 개체의 발정 지속 시간 대비 적정 시간에 교배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돈의 등 부위나 현황판에 이 개체의 교배가 종료되었음을 확실히 표시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기록은 자세할수록 좋겠지만 특정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우리 농장의 약속만 정하시면 됩니다.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은 모든 개체에 대한 담당 주치로서의 애정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 담당자가 휴무인 경우에도 큰 문제 없이 업무가 진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복습하셨습니다. 연간평균 PSY 28도 이상을 경험하지 못하신 농장에서는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돈 도입을 위한 주간 교배복수 관리를 계획하시고 사고모돈의 도태 기준을 명확히 하시고 발정의 확인과 교배는 더욱 기본을 갖추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을 들여서 개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도 없고 개선의 효과도 크리라 기대가 됩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농장 성적 증가를 위해서는 시설 환경이 뒷받침되어야겠고요. 적정 산차 비율을 유지하고 특정 질병으로부터 농장을 보호할 차단 방역 관리, 안정적인 인력 관리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을 주변에서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실제로 정년 은퇴 후에 농장의 주 분만일에 간호 분만 역할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단 방역 관련해서 잘 교육해 주신다면 현장 업무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이 안 되는 이유에는 10가지, 10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면 된다. 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논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다비킨 동영상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비육종은 항상 고객과 함께 소통하면서 발전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도 고객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다비육종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